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 44분 비트코인 현재 8,600만원대 여전히 많이 내려온 구간, 크게 봤을 때 이 전체 박스의 하단 구간까지 내려온 구간으로서 언제 반등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바닥권에서의 조금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일봉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왔지만 이 당시에는 좀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 아래로 찍은 다음에 강하게 올려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갱신 안 해주면서 고점을 뚫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72K까지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던 반면에 지금은 반등세가 좀 바로 여기서 이제 내려찍기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깬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저점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깨고 났을 때 8,200에서 8,000만원까지도 살짝 갔다가 올리는 이런 흐름도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변곡점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로는 일단 연준에서 굉장히 주시하는 물가지수 PCE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오늘 밤 21시 30분에 발표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2.6% 정도 올랐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전망치가 2.6%고 대부분이 시장 전망치랑 부합하게 최근에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제 2.6보다 아래로 나온다 그러면 이미 차트가 많이 내린 상황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롱으로 쭉 이제 올려주면서 숏 스퀴징성 롱 반등이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오늘 밤 21시 30분 밤 9시 반에 잡혀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 12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맞이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기서 이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했을 때 강한 반등도 충분히 터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64 혹은 이제 65K까지도 쳐줄 수 있는 이런 V자 반등의 재료. 그랬을 때 요때 이제 V자 골파기 반등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반등도 터질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PCE 가격 지수가 지난 5월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연준의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표가 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오고 예상치보다 이제 낮게 나오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다라는 시그널이 잡히게 되면은 어쨌거나 이제 연준에서도 빠르면 이제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명분이 필요합니다.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어도 명분이 없고 정확한 데이터가 잡혀야 된다. 데이터를 보고 물가가 잡혔을 때 금리를 내린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또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PCE 가격 지수가 예상대로 둔화될 경우에는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6보다 높게 나오면 2.7, 2.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하방 내려찍기가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좀 나름 긍정적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US뱅크 쪽에서도 근원 PCE 가격 지수가 다소 약하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에 동의하며 이는 연준의 희소식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 비트코인의 차트가 단기적으로 확대를 해서 2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추세 속에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었죠. 58.4K를 찍고 어쨌든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료 하나가 좀 좋은 게 터진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위로 밀어 올리면서 64에서 65K 지점까지는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 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반등 주고 나서 요 자리 안 깨면서 요런 식으로 또 세게 반등 준 자리 바로 66,600달러 정도는 좀 지켜주는 모습. 지금도 조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요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지표 발표하면서 상당수의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 밤 지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72,000달러 벽에 막히고 여기 56,000 찍고 다시 72,000 갔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일단 저점 갱신만 없다라고 하면 이 56,500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살짝 높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72,000을 두드리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하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제 6월의 마지막 주간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든단 말이죠. 1, 2, 3, 4, 5, 6 상반기에 비트코인 실적이 어땠나? 굉장히 좋았죠. 다만 5월까지 좋다가 5월 이후부터는 3월이죠. 3월까지 좋다가 이후로는 횡보하는 박스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라가고 횡보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올 하반기 랠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점 갱신 없이 이 구간이 좀 바닥권이 되면서 올리고 내리고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턴상 주봉 관점에서 상당히 저점 구간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번 주 주봉이 요거 이상의 아래 꼬리로 마감을 해줄 경우에는 요 당시에 나왔던 이 봉의 형
형태랑 상당히 흡사한 긴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 8월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차트를 내린 구간에서 일봉상으로 많이 내려온 지금 6만 달러 구간에서 맞이하는 이 PC가 상당히 중요한 좀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9월에 금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차트는 미리 선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7, 8월에 미리 차트를 이제 밀어 올리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패턴상 우리가 여기서 한두 번 조금 뭐 저점을 깨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는 있고, 설사 이제 56,000을 깰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방향은 정해져 있다. 바로 가냐, 뭐 살짝 한번 깨고 가냐, 요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전자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패턴도 이 당시랑은 지금 뭐 똑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패턴을 좀 다르게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 똑같이 이런 V자 골팍이 나오고 반등을 주는 패턴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 변형된 형태로서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내려오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밤 지표 발표랑 맞춰서 조금 터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이더리움이 또 나름 차트를 잘 버텨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비트코인보다도 좀 더 이제 강력한 모습을 이더리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방어도 비트코인보다 잘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사실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이 장대 양봉 절반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지금 이더리움만의 호재, 바로 7월 4일에 대대적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될 수 있다.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정도.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또 끌어낼 수가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또한 로이터 통신에서는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SEC가 빠르면 7월 4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다. 굉장히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SEC 위원장도 직접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중에 이더리움 ETF가 출시될 확률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죠. 지금 이더리움이 보여주고 있는 이 주봉의 형태 쭉 눌리고 있지만 이번 주 이런 식으로 양봉 아랫꼬리 마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올리고 내렸다가 요런 식으로 돌파하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바로 요 구간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 그랬을 때 이제 눌러놓고 돌파하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배팅, 롱으로 한번 배팅 해볼 만한 자리다. 요 자리 정도 손절 잡고, 아니면 아싸리 이 바닥권까지 딱 이제 여유롭게 손절을 잡고 밑으로 빠지는 구간에서 추매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눌림보다는 웬만하면 지금 자리 3200, 3300짜리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반등이 한 번에 여기 고점 4000달러를 뚫지 못하더라도 두세 번에 걸쳐서 뚫을 확률이 있습니다. 가다가 벽에 막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눌렸다가 이런 식의 컵핸들 패턴, 컵 손잡이를 그리면서 위로 뚫는 패턴이죠. 바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상단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ETF의 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그림을 우리가 충분히 7, 8월에 조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더리움이 여기 이제 전고점 뚫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나머지 알트들도 당연히 다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가 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1월에 미국 대선도 잡혀 있는 데다가 바로 오늘 오전에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식의 이제 처음 TV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이 상당히 조금 어눌한 모습, 조금 나이가 많은 모습, 인지 능력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트럼프는 거기에 비해서 4년 전에 이제 대선 토론을 했을 때보다 굉장히 좀 세련된 모습, 물론 약간의 추모는 있지만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의 어떤 토론 스킬을 보여줬고, 조금 말하는 방식이나 뭐 멘트나 이런 게 좀 바이든보다 조금 더 낫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어쨌거나 유권자 56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67%가 트럼프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여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굉장히 좀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조금 유리하게 앞서 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 비록 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트럼프가 조금 바이든은 표정 보이시죠?
상당히 어눌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이든이기 때문에 조금 노련한 트럼프가 좀 더 표심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번 토론으로 인해서. 물론 토론은 한 번 더, 몇 번 더 진행할 수도 있고, 대선은 아직 11월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남았고, 유세 기간이 남고, 계속적으로 이제 득표율은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번 TV 토론을 딱 보고 나서 느끼는 점은 어쨌거나 바이든은 좀 어눌하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이제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재앙적 토론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호의적인 언론들조차 이런 식이면 바이든은 계속 갈 수 없다, 우린 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은 굉장히 보기에 고통스러웠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토론의 승자는 트럼프였다, 이렇게 조금 일단락을 지울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크립토 마켓캡이죠. 전체 이 코인판의 어떤 시총을 나타내는 지표고, 뭐 당연히 비트코인이 전체 시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 차트랑 굉장히 흡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이 전체 시장 마켓캡과 하단에 이제 RSI 지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RSI가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찍는 구간에서는 전부 다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RSI가 상당히 저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바닥 구간으로서 우리가 조금 가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채굴자들의 매도세도 상당히 조금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마운트 곡수 물량도 뭐 7, 8회를 거쳐서 일부 이제 매도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채굴자들이 출금을 많이 했을 때 보시면 쭉 출금을 하죠. 이런 식으로 쭉 출금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쭉 출금을 합니다. 가격이 여기서 올라왔을 때 출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이제 횡보하다가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쭉 출금을 하죠. 채굴자들이 출금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출금을 어느 정도 좀 다 한 상황, 출금률이 바닥을 찍었을 때 차트가 이제 우상향했던 그런 이제 패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채굴자들의 출금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채굴자들의 항복 이후에 올라가는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습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 바닥권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 지표 발표에 따라서 충분히 좀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일봉상으로 보셔도 이 비트코인이 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패턴상 이 자리나 뭐 요런 자리 이 부근에서는 뭐 충분히 이런 식의 반등, 이런 식의 패턴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ETF가 출시가 되면서 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 장대 양봉, 하나의 기준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N자 상승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매수 구간을 이더리움이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주게 되었을 때 알트코인들도 나름의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코인들 중에서 또 기회가 이제 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온도 파이낸스, 또 바운스 토큰, 바운스 토큰도 지금 일봉상 여기 이 저점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어쨌거나 상장하고 나서 지금 시가 이하로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또 반등세도 기대해볼 만하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이제 주봉으로 양봉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여기 보시면 계속 빠지다가도 주봉 양봉 뜨고 나서의 반등하는 흐름. 아직까지 주봉 양봉은 마감이 안 되고 있지만 아무도 조만간에 주봉으로 양봉이 뜨지 않겠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트들이 독단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어쨌거나 이제 이더리움 ETF를 다 기다리고 있다.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많이 눌린 알트들도 한 번씩 이렇게 쭉 다시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니어 프로토콜도 충분히 많이 내린 지점에서 여기서 물론 이제 한두 번 더 바닥은 깰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다음 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요 자리 횡보 자리 잘 지켜주면은 위로 한방 반등이 좀 더 이제 터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 알트들은 전혀 움직임이 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레버리지를 써서 이런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이 다음 주에 또 잭팟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약간의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롱을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쭉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상당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트레이딩을 카톡방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PC가 좋게 나올 경우에 롱으로 이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PC가 안 좋게 나올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비트 롱을 잡으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손절을 잡아야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를 이제 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롱을 치더라도 여기서 손절을 잡고 6600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게 손익비적인 측면에서 좀 안전한 매매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너무 알트들 좀 안 움직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거나 비트 이더 먼저 움직이고 알트가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는 조금 레버리지를 써서 비트 이더 위주의 단기 반등,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트가 갔던 길, 비트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깨고 이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아직 그 길을 못 갔기 때문에 비트가 간 길을 또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상승 포텐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노리더라도 단기 손절은 어느 정도 좀 잡고 여유 있게는 요 자리 3,000달러 정도는 손절을 잡고 상방 보는 게 조금 안전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관점들 그때그때 시황에 맞는 이제 차트 매매법들, 전략들,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 카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밤 PC 지표까지 좀 굉장히 자세히 짚어보면서 매매를 계속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조금 안전하게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과연 이더리움이 반등의 포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또 7월이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 밤 PC까지 분석해서 저는 또 내일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